여러분 반갑습니다. 9시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초등교육 세미나,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 글쓰기 참 어려워하는 아이들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 글쓰기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40분 동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시작하자마자 96분, 100분 가까이 들어와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글쓰기에 어려운 아이들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방송 재미있게 진행할 이자연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서울교대를 졸업해서 교직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아들 둘. 네. 축하드려요. 아들 둘. 엄마로 또 이 교육 관련해서 너무 고민이 많기 때문에 방송이 정말 사진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분들을 그리고 아버님분들을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 방송에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함이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미모의 여성분이 나와 계신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로 15년간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학교를 나와서요. 이렇게 책과 영상 컨텐츠로 우리 어머님들과 또 초등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댓글에 반가워요. 두 분 모두 예뻐요. 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자, 어떻게 해서 뭐 쓰기를 지도해야 되나요? 막 벌써부터 지금 궁금증들이 뜨겁게 막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은경 선생님 유튜브 진작부터 보면서 팬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이제 궁금증 여러분 글쓰기 하면 글을 잘 써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참 살면서 글을 잘 쓰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다 같이 좀 가지실 만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엄마를 소개를 안 했네요. 어머, 죄송합니다. 저희 같이 아들들 엄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아들들 엄마고요. 저희 큰아이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고 작은아이는 6학년. 그래도 졸업을 했네요, 초등학교를. 무사히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이시고 또 아들 엄마, 초등 엄마로서 저희에게 이제 꿀팁을 전수를 해주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저희가 글쓰기,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준비한 질문은요. 요즘 글쓰기가 어려운 아이가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아닌가. 저도 제 이야기 아닌가. 왜 우리 아들들 이렇게 글쓰기를 어려워할까 참 궁금했거든요. 특별히 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숨쉬고 있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글쓰기를 어려워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작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요. 교실 안에서 이리쿵 저리쿵 좀 끄적끄적하던 기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글은요, 많이 쓸면 쓸수록 느는 건데요. 쓰면 쓸수록 편안해지고 느는데 쓰기 경험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편한 거예요. 쓸 때마다 마치 처음 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요, 아이들이요, 최근에 더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글쓰기 경험을 통해서 일기를 쓰든 독서록을 쓰든 자유글쓰기를 쓰든 써서 쓸 아이들이 그 경험이 축소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우리 아이만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저희 그 매생이 클럽이라고 저희 초등 아이들 같이 글쓰기 클럽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 오늘 방송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정말요?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좌절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네. 돼요. 태생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네, 우리 될까요? 아나운서님 네. 유튜브가 좋아요, 책이 좋아요. 솔직해야 되죠? 네. 유튜브가 좋죠. 유튜브가 당연히 재밌습니다. 그럼요. 저 네. 넷플릭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뇌는요, 쉽고 재미있는 거, 편한 음. 것을 좋아해요.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럼요. 네.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요. 나만 애가 이상해서, 나만 되게 게을러서 책에 손이 안 가고 글쓰기에 손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글쓰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 활동 중에 가장 최고로 어렵기도 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뇌가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 독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아이들 책 많이 읽나요? 한숨. 여기서부터 끌어나오는. 네. 많이 읽었으면 좋겠죠. 네. 엄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읽을 시간도 없고 네. 또 읽기도 잘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릴 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비 오는 날 뭐 하셨어요? 비 오는 날 뭐 집에서 책 봤죠? 네, 책 봤다고 해야 되죠? 네, 그쵸. 근데 놀거리가 네.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많지가 않았으니까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 놀던가 집에서 책 보던가. 그쵸. 네, 요 정도였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집안에 있지만 책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많잖아요. 정말 네. 많아요. 그럼 우리 애만 저렇게 유튜브 붙잡고 사정을 할까요? 아니에요. 네. 모두에게 다 어려운, 모두가 다 넘어지기 쉬운 유혹거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그냥 사회적 흐름. 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숙련된 뇌를 가지고 글쓰기로 들어갔어야 되는 아이들이요. 이런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발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게 그냥 지금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내 아이만 이럴까? 네. 고민하셨던 분들 네.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금 이런 상황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가 이렇게 어렵고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글쓰기 하는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글쓰기를 왜 잘 해야 될까요? 어려워서 안 해도 되면 참 좋겠어요. 네. 우리 어머님들 막, 안 그래도 글쓰기 너무 숙제스럽고 막 부담스럽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아마 마음에 압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네. 초등에서 글쓰기는 꼭 잡고 가야 되는 이유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글 잘 쓰면 시험 잘 봐요. 네. 요렇게 단순하면 차라리 좋겠어요. 네. 그런데 글쓰기라는 것은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한 가지예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식은 말하기가 있고요. 네. 말하기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글로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글로 평가를 하면서, 글로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이요, 글로 쓰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 네. 증가되는 거, 그것을 느끼면서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공부해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글을 많이 썼던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말 많은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1학년부터 막 글 네. 쓰죠? 놀라셨죠, 아마?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그 네. 다음에 써봅시다가 꼭 나오더라고요. 생각도 했고, 네. 말도 했고, 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가는 듯 했으나, 초등 교과서의 어떤 깔때기, 마무리는 항상 글쓰기로 마무리가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글을 편안하게 슬슬슬 쓰는 아이들은요, 수업 시간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쓰라니까 쓰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쓰는 게 번번이 부담스러운 아이들은요, 거의 매 시간 쓰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쓸 때마다 한숨이 자꾸 나오고,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상이 찌푸러지고 하면서
나는 공부를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속도가 늦으니까 모든 친구들이 너 빨리 써 라고 하거나 짝꿍이 야 너 빨리 써. 선생님이 네. 같은 사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요. 나만 맨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죠. 네, 맞아요. 손에 네. 잡고 땀이 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에서 수업 시간에 점점 흥미를 못 붙이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평가. 아시죠?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점점 맞아요. 확대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글쓰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평가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초등 글쓰기는 준비되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뭐 평가로 연결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입시만 봐도 네, 논술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서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평가랑 연결시켜서 너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할 순 네, 없어요. 네, 네. 하지만 엄마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 공부 잘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한테는 글을 열심히 잘 써서 나중에 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건 그럼요. 확실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써야 하는 이유까지는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댓글에도 우리 아이들 뭐 일기 쓰는 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말은 잘하는데 글쓰기 너무 어려워해요. 네. 아니면 뭐 책은 많이 읽는데 글쓰기로 이어지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등등등등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준비했어요. 초등 글쓰기.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전 단계까지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네. 글쓰기로 연결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제가 최근에 냈던 책 중에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팬이어서. 아, 진짜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 네, 네. 네. 그 책을 제목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음. 짓고 싶었어요. 네. 초등 되도록 자주 쓰기의 힘. 아. 이렇게 해요. 되도록 자주. 네. 네. 기회가 닿는 대로 못 써도 좋으니까 뭐라도 쓰게 만들자. 뭐라도 쓰자. 잘 쓰는 네. 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잘 써야 되죠, 초등 아이들이? 엄마의 욕심일까요? 네. 초등 아이들은요, 네. 이제 한글을 배우고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네. 여기에서 생각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중일 뿐인데, 네. 글을 잘 쓰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네. 글을 잘 써도 잘 쓰면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네. 그분은 진짜 그냥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부분 글을 못 쓰는 어머님들은 글을 못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하셔야 될 일, 되도록 자주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요, 소재에 제한을 두시면 안 돼요. 일기 써. 오늘 에버랜드 갔다 온 거 써. 어디 갔다 온 거 써.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시간에 뭐 배웠는지 써. 엄마가 정해주는 거 안 되겠네요. 엄마가 정해주는 네. 거. 네, 이거 정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공책에다가 글을 쓸 때 뭐지? 싶은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 초등 아이들은 가끔 저도 이제 네. 남자애 2명이잖아요. 네. 외계어인가? 라고 나는 생각이 들 무슨 때도 있거든요. 헛소리야?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제 그 성인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써놓고 재밌다고 막 웃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초등 네. 아이들은. 그게 막 너무 재밌고, 네. 그래서 자기가 글 써놓고 막 웃고, 너무 재밌다고 자랑하고, 네. 그런 글 또 쓰고 싶어서 또 써야 돼요. 그걸 제한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르침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네. 써놨으면 잘했어. 이거예요. 그거 쓰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이제 저도 글을 쓸 때 손이 너무 아파서 절대로 손으로 쓰지 않고요. 노트북으로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 매일 손으로 쓰잖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거. 그쵸.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했잖아요. 뇌가 피곤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수고했어, 힘들었지. 쓴 것만으로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초등 교실에서 글 잘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책 많이 읽은 아이들. 다독하는 아이들. 많이 읽으면 네.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천천히 나오고요. 네. 어떤 아이들은 금방 나와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데 안 나와요? 네.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까지 급할 일은 아니에요. 우선 그럼 책을 많이 읽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댓글에도 지금 보면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책은 많이 읽어요. 네. 한국사 책 많이 읽는데 네. 글 쓰라고 하면 한 네. 줄만 써요. 네. 이런 분들 조금 참고 기다려주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요, 단순히 그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가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요, 책이라고 하는 그 물성을 가진 그것에 나와 있는 좋은 문장들, 네. 바른 문장들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많이 보면 언젠가는 흉내를 내게 되어 있어요. 네. 많이 입력하고 있고 뭐라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결국에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 괜찮은 문장들이 아이의 공책에 언젠가는 나타날 거란 말이죠. 네. 첫 번째는 다독하는 아이고요. 두 번째는 글을 써서 칭찬을 받아봤어야 돼요. 칭찬받은 경험. 네, 이게 우리 초등 선생님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네. 꼭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요, 아이들 글 쓴 거 쭉 보다 보면 유난히 잘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면서 네. 선생님이 갑자기 얘를 보고 놀라서 이 글을 읽어주시거나 앞에 전시를 해놓으시거나 친구들한테 돌려서 한번 보라고 하세요. 그쵸. 네, 아이들이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앞으로 본인이 글 잘 써서 칭찬받아본 그 모습,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교가 축소되면서 네. 이런 칭찬을 받을 기회도 맞아요. 줄어들었어요. 학교 안에서. 맞아요. 그렇다면 이 칭찬 누가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겠죠. 네, 칭찬은 돈이 안 들어요. 그쵸. 네, 공짜예요. 더 많이 하시고요. 아이들이 으쓱으쓱하게 해주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칭찬해줘야지. 그런데 욕심에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조금 더 좀 완벽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들이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니까. 아무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선은 자주 써보기를 독려해주고 네.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글쓰기 잘하는 법의 기본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글쓰기에 대한 질문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문 이벤트를 진행해서 정말 뜨거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10분만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요. 네. 이 중에서 4분 질문을 저희가 아주 골라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차례차례 이 4가지 질문들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초등 입학 전인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신데요. 저학년 초등 그 글쓰기는 뭐 읽기 받아쓰기 예상이 되는데 네. 고학년 갔을 때 네. 글쓰기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도와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학년 상관없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고 네. 모든 과목에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시면 훨씬 좋습니다. 글쓰기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상하신 대로 1학년 처음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이제 알림장을 쓰자고 하시면서 네. 알림장 칠판에 있는 걸 따라 쓰라고 하시죠. 따라쓰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받아쓰기 시험을 보니까 요거 연습해 오세요 라고 받아쓰기를 나눠주세요. 네. 그럼 그걸 연습하면서 또 따라쓰기를 하는 거죠. 아이의 생각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잘 따라쓰면 잘한 거. 네. 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일기를 쓰라고 하시는데요. 일기 아시죠? 네. 1학년 네. 일기는 뭐 1학년의 네. 일기는 이것이 도대체 뭐 어떤 하루였는가. 네. 그런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의 특별한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었던 일만 쭉 써도 괜찮아요. 이제 본격적인 나의 생각, 네. 느낌이 들어간 그런 글은 3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좋고요. 3학년부터는 조금 생각을 담아서 쓸 수 네,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고 분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네. 저는 3, 4학년 정도면 이렇게 네. 좀 넓은 칸 공책으로 5줄에서 10줄 정도는
정도는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진 않네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3, 4학년도 네, 우리가 생각을 담아서 네, 그 정도만. 네, 네.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쓰라고 강요해서 쓰는 걸 싫어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 아이가 10줄이라도 5줄이라도 딱 채워놓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훨씬 네. 중요하거든요. 네네. 고학년은요, 네, 왠지 길게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실 한 5, 6학년 정도 되면요, 한쪽 꽉 채우기 연습을 해보면 네. 좋아요. 날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고학년의 글쓰기에는 이제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네. 찬성을 한다면 왜 찬성? 난 그냥 좋으니까 찬성.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글쓰기. 물론 이거 모든 것들을 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국어 시간에.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배운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쓰고 넘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해주면 좋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고학년이 되면 독서 논술 수업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로드맵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스텝 네. 바이 스텝으로 네.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된다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초등 1학년 여아 엄마입니다. 네. 독서 논술 강조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여아 어머님들보다 네. 남자 아이, 아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더 걱정이 크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 네. 어떻게 들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남자친구들이 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네. 일이 아니고요. 그냥 타고난 성향의 차이인 거죠. 여자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네. 정적인 활동에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읽고 쓰는 활동에 좀 더 강하게 보이고요. 남자친구들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있고 몸을 크게 움직이는 거, 대근육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쓰기를 시도할 때 여자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살짝 늦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네. 그냥 늦게 가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같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럴수록 독서예요. 네, 우리 지금 글쓰기를 하도 해야 된다. 논술이 급하다. 중학교 네. 가면 논술 써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 논술 수업 받아야지. 맞아요. 우선 써야 된다. 그쵸. 이런 막 뭐라도 압박감이 막 있어요. 쓰게 해서 이제 네. 막 하는데요. 그 전에 일어나야 될 건 당연히 독서입니다. 네. 책을 잘 읽고 있는 상태에서 네. 플러스 아이가 이제 뭔가를 베껴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한 줄만 써도 좋고요. 그냥 매일매일 꾸역 쓰는 일기도 괜찮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고요. 무턱대고 그냥 이제 우리 어머님들 어떠시냐면 나 글쓰기 잘 못해. 나는 독서 논술 이런 거 모르니까 일단 내버려 뒀다가 영어 수학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6학년 되면 독서 논술 학원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읽기가 받침이 안 돼 있고 쓰는 습관이 안 돼 있던 아이들이요. 그 수업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뭔가를 쓰고 온다.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큰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읽고 쓰는 습관, 읽고 쓰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습관. 네. 책을 많이 읽는 습관 그렇죠.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쓰기 활동을 조금 매일매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주제에 관련된 질문 주셨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유 주제로 선정을 하게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어떨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유 주제로 선정하게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아, 줘야만 네, 하나요? 줘도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줘야만 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창의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시기의 아이들인지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잘 모르세요. 잘 모르죠. 네. 엄마 눈에는 안 보입니다. 네. 그게 그냥 헛소리 하는 걸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은요, 좋아하는 소재를 만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전체가 다 좋아하는 네. 아주 좋아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주제. 뭘까요? 우리 아들 어머니 맞힐 수 있으실까요? 공룡? 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남녀노소. 네, 남녀노소.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 모두 다 좋아하는 수제. 네, 똥입니다. 아, 똥. 네. 똥, 방구 이러면 완전히 아이들 막 쓰러지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부스터 단 것처럼 막 써요. 아이들이 정말로. 네, 진짜로. 그거는, 그냥 내가, 나는 별로 안 좋아라고, 안 좋아하는 척 하는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맞춰주시는데요. 네, 바로 아시네요. 다들 잘 아시네요. 네. 이 정도로 자유로워야 돼요. 아이들은. 네. 네, 똥에 대해서 쓰면 안 되나요? 아니죠. 네, 우리가 환경보호에 대해서만 써야 되나요? 아니죠. 네.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만 써야 되나요?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네. 글 쓰는 것도 싫고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주제도 어렵고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 쓰는 거죠. 네. 어려운 글쓰기를 시도하려고 하고 손 아픈 글쓰기를 시도하려고 하고 엄마가 하라니까 좀 해보려고 한다면 주제에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꼭 주제에 자유를 주셔야 되고 네. 저는 내일부터 똥에 관련된 글을 한번 아이들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엄마세요. 아니요, 이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도 어려운 주제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요약하여 글 적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책 읽고 요약해보세요. 아니면 뭐 이 글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세요.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어른인 저도 어렵거든요. 딱 막히죠, 그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3가지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네,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요약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어머님들도 어려운데요. 집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느꼈어요. 아이의 마음을. 아이가 잘 들었잖아요. 혹은 잘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났고 뇌도 성장했어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요약을 하라 해요. 그랬는데 막혀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왜 몰라? 집중 안 했네. 그렇죠. 너 집중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죠. 너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라고 이제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비난하고 마치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그 순간 충분히 집중이 일어났었고요. 배움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근데 당장 말로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거나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약은요, 어느 한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갑자기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요약을 해서 말로 표현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요. 말로 뭐라도 이렇게 조금 해봤던 친구들은요, 나중에 글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에 말로만 하는 걸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요약해봐. 또 들었는데도 또 철렁하네요. 되게 이렇게 칼로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먹은 거 체할 것 같죠? 그렇죠? 줄거리 말해봐.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 좀 반성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좀 편안하게 일단 책을 보고 나서 소화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너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해도 난 괜찮아. 난 쿨한 엄마니까. 약간 이런 버전으로 가서 한 발 빠져서 무심한 척. 이게 너무 이렇게 들이대지 마세요. 눈으로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약간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약간 식탁 박는 척하면서 행주 들고. 근데 뭔 내용이야? 재밌어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요거 틀려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생각나는 것만 그냥 일단 해봐요. 해봐서
되면 좋고 네. 그리고 요약이라는 게요. 물론 모범 답안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아이 입장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일단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요약인데 네. 그걸 가지고 뭐가 부족했다느니 아니면 너무 분량이 짧다느니 길다느니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네. 아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 거였어. 어쩐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거야. 하면서 아이가 요약해주고 아이가 말해준 걸로도 난 충분하다. 잘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네. 그거를 아이가 언젠가는 글로 표현하겠죠. 그쵸?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아이한테 책 읽고 나서 독서록 들이밀면서 이거를 정리해서 적어. 이거 정말 안 돼요. 네, 아이들한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 네. 정리해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주인공이랑 주인공 친구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 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정님께서 저도 모르게 눈빛으로 때려요.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많이 때리죠. 그렇죠. 네, 손만 안 들었어요, 진짜.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끝은 칭찬으로 마무리라고 리인팡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칭찬, 기다리기 이 두 가지를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요약도 잘할 거고요. 글쓰기도 차근차근 잘 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의 질문들 받아봤던 거 4가지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벌써 한 400분 가까이 참여해 주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지금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들 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요, 양경의 노희경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책은 잘 읽는데요. 책을 잘 읽는 아이인데, 유독 글쓰기가 너무 약하다고. 부모님 느낌이시겠죠? 발음 나는 대로 글을 써서 글자들이 다 틀려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재미있고 쉽게 좀 글 잘 쓸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잡긴 잡아야 돼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잡을 수는 있어요. 아이가 글을 한 바닥 써가지고 왔다고 할게요. 그 중에 틀린 거, 예를 들어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갔어요 라고 쓰겠죠. 할아버지. 요런 거 진짜 소리 나는 대로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글 한 편 써가지고 오면 틀리는 아이들은 많게는 10개, 20개까지도 틀린 곳이 보이거든요. 그날 20개 다 못 잡아요. 하나만 잡자. 하나는 잡아도 되나요? 오늘 하나만 잡자. 하나는 잡고. 하나는 잡으세요. 잡기 전에 하실 일, 잘 쓴 것부터 칭찬하시고. 잡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우리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은 근데 이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잡는 것부터 잡잖아요. 자, 우리가 상을 차렸어요. 시부모님이 오신다고.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열심히 차려놨어요. 항상 차렸어요. 자, 시어머니 들어오시죠? 자, 요거는 짜고 요거는 싱겁고 요거는 부족하고 요거는 조금 너무 많이 탔고 막 이제 요렇게 이제 다 며느리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니까 다음부터 밥상도 잘 차리라고.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좋은 마음이시죠. 좋은 마음이면 이거 괜찮은 걸까요? 제 마음은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밥상을 차려왔어요. 공책에다가. 그랬더니 엄마가 시어머님이 친정엄마 아니면 시어머님이 요 글씨는 틀렸고 여기 띄어쓰기 띄워야 되고 요거는 글씨를 못 썼고 이제 요렇게 조목조목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 딱 보면 이제 한숨이 훅 나죠. 그죠? 이거 아닌데 머리가 진짜 지끈지끈. 이제까지 이러려고 얘를 키웠나? 이러려고 막 그 좋은 유치원 보냈나? 막 이런 마음 드실 텐데요. 맞아요. 이제 그런 마음 내려놓고 일단은 칭찬할 거리부터 찾으셔야 돼요. 칭찬거리를 먼저 찾아서 와, 요 단어는 이제까지 썼던 일기 중에 처음 보는 단어야. 요런 단어도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정말 수준 낮은 단어지만 그 단어를 찾아서 칭찬을 해주세요. 뭐 별
별표도 쳐주고 그럼요. 막 색칠도 해주고 하면 더 신나겠네요. 저는 이제 현강펜을 매일매일 들고 계시라고 네네. 말씀을 드려요. 현강펜으로 잘 된 거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아쉽다 하면서 아쉽다. 이 표현도 아쉽다. 조금 아쉽다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밑에 한 번만 다시 써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로 다시 쓰게 해주시고요. 한 번 쓰면요, 아이도 알아요. 오늘 내가 요게 틀렸구나. 그러면 굳이 이제 잔소리 막 2절, 3절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바닥에서 하나만 잡자. 하나만 잡자. 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잡을 때도 10번 써. 이런 거 아니고. 자, 한 번만 써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 네. 당장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막 계속 잔소리를 막 랩으로 한다고 해서 당장 고쳐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져주세요. 초등 글쓰기는 정말 칭찬을 먹는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좀 받아볼게요. 희정정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유도 잘 쓰고 예도 들어서 쓰는데도 글 쓰는 분량이 너무 적어요.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야 하는데 좀 분량 어떻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은 곧 고학년, 6학년 교실에도요. 친구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씩을 쓸 때 막 4-5줄에서 맴맴 돌면서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 많이 써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쓰려면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주제가 만만하고 뭔가 아무거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상관없지만 분량은 일단 채워봤다라는 이런 경험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가 똘똘한 것 같아요. 이유가 분명하고 논리적인 글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에게 이제 조금 자유를 허해 주시는 건 어떨까? 좀 자유로운 글쓰기, 아무거나 막 쓰기, 그리고 엄마랑 아무 말 대잔치를 하세요. 되게 좋아요.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혹은 꼭 그래야 돼? 이런 것들 없어요. 자유롭게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이제 재미있게 그렇게 좀 편안하게 흘러가면 그냥 지금 이야기했던 거 글로 그냥 그대로 다 써보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요. 이제 말했던 걸 그대로 옮겨 적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분량이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본 아이들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마라톤 8km를 뛰어봤어야 연습을 8km까지 한번 가봤어야 실전에서 8km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요. 한 페이지를 뭘로 됐든 한번 채워본 친구들은요. 논리도 들어가고 이제 주장도 들어가는 그런 글을 쓸 때도 그 정도 분량을 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직적인 글, 뭐 타당한 글 이런 글 쓰기에 앞서서 우선 이만큼 써볼 수 있는 경험. 역시 또 이번도 경험이네요. 그럼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 어렵지 않은 걸 실천으로 옮기기까지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글쓰기를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실은 저 매일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초고를 쓴 걸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인가? 이렇게 형편없는가? 그 정도로 숨도 안 쉬고 마구 써내려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고치고 다시 보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느는 거고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험 어머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린팡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자기 생각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로드맵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학년이 되면 조금 그 논리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좀 그 논리를 담으면서 잘 쓸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 아이가 점점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어떤 정해진 틀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잘 자라고 있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상하는 글쓰기, 자유롭게 글쓰기를 해보면요. 저학년 친구들이 훨씬 잘 써요. 뚝딱.
왜냐하면 이제 아직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이 열려 있는 시기고요. 네, 네.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글은 요렇게 서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또 잘 쓴다. 강박관념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잘 쓴다 하는 친구들이 대략 어떻게 쓴다라는 느낌을 아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쵸. 실제로 네. 네. 사고력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예전보다는 글 속에 생각이 덜 담기고 좀 재미가 덜하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잘 썼는데 얘가 클수록 왜 이럴까라는 그런 아마 생각도 가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자기 생각이 없지만 논리가 분명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논리적인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요것도 네. 괜찮고 하지만 나는 요렇게 생각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흐리멍텅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리고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요. 네. 이것들을 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요. 네. 사실 네. 그 앞서 일어나야 될 것은 말하기예요. 말하기.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으면 네. 우린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으니까 상관이 네. 없는데 실내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게 지금 금지가 되어 네.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뉴스를 보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그런 이제 원칙을 딱 보면서 네. 이게 나는 이 원칙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즉 5인 이상이 모이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지 5인 이상은 모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내 주장을 어느 한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5인 이상은 절대 모이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라면 네. 그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글로 옮겨갈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험이 부족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라는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흘러갔던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한 가지 주장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서 좀 난감해하면서 글로 표현하기는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일상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을 발견하셨을 때는 특히 뉴스 볼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좀 대화로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들께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네. 얼른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좀 네. 센스와 마음의 여유와 이런 노력들이 조금 있으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말하기 과정 중요하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이전에 또 다독하는 습관. 그렇습니다. 그게 쫙 다 이어져서 네. 글쓰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셨는데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벌써 40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쩜 이렇게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 다 좀 이렇게 해소해드리고 싶은데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40분 동안 조금이나마 여러분 글쓰기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초등교육 세미나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소감을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우리 초등 어머님들 글쓰기 고민 많으시죠? 네, 강조 드렸던 거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네. 아이들은 되도록 자주 쓰면 되고요. 엄마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주 쓰고 칭찬하기 이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글 잘 쓰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40분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소통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